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안순식입니다. 요즘 비대면 원격 근무의 확산과 또 클라우드의 전환으로 기업 업무망이 복잡해지고 또 네트워크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내부 직원의 계정과 권한을 탈취한 이런 해커를 정상 이용자로 신뢰하면서 내부망의 자료가 유출되는 등 사고 사례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대상에 대한 이런 잠재적인 위협을 미리 식별하고 또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는 거듭 확인하여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로 트러스트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부분 해킹 공격은 웹과 이메일 경로를 통해 약 90% 이상 감염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웹과 이메일을 보안할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 주실 이번 멜로 시큐리티의 권혁인 상무님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네, 권혁일입니다. 네. 요즘 보니까 제로 트러스트가 많이 유행도 하고 다른 벤더사에서도 이런 솔루션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멜로 시큐리티에서 이런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 JTNA와는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모든 보안 밴들이 GTNA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다양한 기술 기반에서 각사별로 GTNA 기술을 발전시켜 왔겠지만 맨노의 가장 큰 장점은 RBI라는 기술, 즉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로 트러스트 인터넷을 구현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떤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인터넷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 GTNA를 통해서 사용자가 인터넷에 있는 어떠한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그런 웹서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절대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뭐 다른 벤더들도 이런 솔루션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멜로가 강조하고 또 아주 특징적인 우리 솔루션을 이번 시간에 한번 발표가 될 건데요. 여러분 그 발표 진행 중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우리 멜로 시큐리티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고대하시는 또 퀴즈 시간도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정답을 채팅창에다 이렇게 정답을 적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히 위에 상위창 그 설문에 있는 그 고정창에다가 그 정답을 넣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퀴즈 시간에 꼭 그런 방법을 염두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멜로 시큐리티에서 알려주실 그 웹 격리를 이용하여 또 망 분리 효율화와 또 업무망 생산성 향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상무님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말씀 주신 것처럼 웹 격리를 이용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웹 격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 분리 효율화,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효율화입니다. 그래서 망 분리 효율화 및 업무망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크게 키워드는 3개인데요. 웹 격리,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그리고 망 분리입니다. 망 분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즉 줄여서 GTNA라고 하죠. GTNA도 요즘 모든 보안 밴드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사실 웹 격리는 사실 맨노의 핵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웹 격리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어젠다는 GTNA란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실 웹격리가 유일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웹격리가 무엇인지 소개를 드리고 또 데모 동영상도 저희가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격리를 이용해서 망분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GTNA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사실 GTNA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게 되면 Never Trust, Always Verify라고 하죠. 어떠한 것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을 하자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트러스트 모델에 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트러스트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보안을 디자인을 할 때 퍼리미터 게이트웨이, 뭐 예를 들면 방화벽이 되겠죠. 방화벽을 중심에 두고 방화벽의 안쪽은 트러스트 존, 바깥쪽은 언트러스트 존, 뭐 중간은 DMZ 이렇게 구분을 해서 디자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코로나죠. 사실 뭐 IT 쪽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다 코로나인데요,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이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트러스트니, 언트러스트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최근에 GTNA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접근하는 또 접속하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프롬프트, 그다음에 사용자 디바이스, 사용자 계정,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모든 게 확인이 되면 뭐 연결을 시켜주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하게 되면 마치 네트워크, 목적지의 네트워크를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뭐 전통적인 VPN처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희도 GTNA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목적지는 대부분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로 트러스트 애플리케이션 액세스가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동작은 이렇게 됩니다. 최초에 사용자 디바이스를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보안 앱, 보안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최신 보안 패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 등등 확인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이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허가받은 사용자인지 확인을 하고 이마저 이제 통과가 되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데이터 센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제한된 네트워크에 최소한의 권한만을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걸로 보면 충분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봤을 때 디바이스 인증을 하고 사용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한된 접속과 최소한의 권한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가 이 보안이 잘 관리되고 있는 이런 서버에 들어간다라고만 하게 되면 그것만 전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모토는 사실 하이퍼 커넥티비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정보를 원하면 실시간적으로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챗GPT 아주 광풍이죠. 그 다음에 또 조만간 그 메타에서 람다도 이제 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인터넷에 수많은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사용자들은 단순히 내가 이미 정해진 그런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에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들도 들어가야 물론 업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들어가야 또 생산성 또한 향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로 트러스트가 과연 이런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히트와 같은 공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내부에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히트는 Highly Evasive Adaptive Thre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좀 간단하게 보면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웹 브라우저를 공격 벡터로 하고 또 다양한 웹을 공격 벡터로 하고 또 사용자가 이제 브라우저를 열면 그 웹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웹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장비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위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어떤 위협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적 및 동적 컨텐츠 분석 회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정적 분석이라고 하게 되면 백신이 될 거고요. 동적이면 샌드박스일 텐데 대표적인 공격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HTML 스머글링입니다. HTML 스머글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뭔가 그 밀수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HTML 스머글링 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스트리밍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빌드업이 돼서 결국은 모든 네트워크 보안 장비의 탐지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설정 파일을 공격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 파일을 보낼 때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면 그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은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탐지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샌드박스를 가장 우회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대용량 파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100메가 정도만 우리 샌드박스는 분석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101MB의 파일을, 악성 파일을 보내게 되면 쉽게 우회가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는 개인 이메일과 또 다양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떤 공격 악성 컨텐츠를 그런 개인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쓰신다고 하게 되면 패스워드 리커버리는 다 개인 이메일을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이메일을 해킹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협업 툴, 저희가 MS 팀즈나 뭐 링크드인, 슬랙, 뭐 원드라이브 이런 거 다양한 어떤 협업 툴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컨텐츠가 많이 이제 악성 컨텐츠가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장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알려진 공격만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물론 알려지지 않은 걸 탐지하기 위해서 뭐 휴리스틱 기법이니 다양한 어나멀리 기법이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탐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보통은 알려진 것만 일단 잘 탐지하고 대응하자라고 하는 주의인데요. 그래서 최신의 어떤 공격 형태를 보게 되면 알려지지 않은 뭐 취약점, 알려지지 않은 악성 URL, 알려지지 않은 도메인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우리가 피싱 같은 공격을 볼 때 그 페이크 사이트를 많이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페이크 사이트들이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서 뭐 캡처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피싱 사이트 자체가 요즘은 피싱 키트라고 해서 자동으로 아주 사용자가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다 쉽게 공격의 어떤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라는 공격에 대해서 저희 맨노 시큐리티가 그동안 많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저희 고객 중에 1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그런 금융사입니다. 그 금융사에서 저희가 히트 공격을 저희 모니터링을 했는데 좀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후부터 이런 히트 공격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저희 그 고객사이고요. 그래서 히트의 대표적인 공격을 저희가 HTML 스머글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HTML 스머글링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블로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위험한 공격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실제 HTML 스머글링에 사용이 되는 그런 그 스크립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블랍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블랍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 상단에 있는 여러 난수처럼 보이는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 스트리밍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들은 절대 탐지를 못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HTML 스머글링 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벨리엄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해킹 그룹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위에 기타 많은 해킹 그룹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로드를 보게 되면 랜섬웨어뿐 아니라 다양한 페일로드를
전달을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악성 행위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디바이스 사용자 측면에서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서버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NA는 주로 사용자 디바이스를 체크하고 서버도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접속을 하면 괜찮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서버가 제로데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로그4j 취약점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고생을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서버에, 그러니까 GTNA를 통해서 접속하는 목적지 서버에 이런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작년에 랩서스 해킹 그룹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이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킹 그룹이 인터넷에 공지를 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VPN 계정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서버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GTNA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고요. 맨로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환경에서도 GTNA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기술은 웹격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웹격리는 그 영어 표현으로는 RBI,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인터넷 서핑, 웹과 이메일 컨텐츠를 가져올 때 이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가져오면 원본 컨텐츠를 완벽하게 무해화시킨 다음에 렌더링 소스만 사용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절대 감염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사용자와 실제 악성 서버 중간에 저희가 클라우드에 위치해 있으면서 마치 격리를 시켜준다 그래서 저희가 웹격리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이 웹격리라는 것을 실제 망분리 환경하고 유사하게 저희 걸 응용해서 적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PC에서 브라우저를 보유하고 있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뭔가 컨텐츠를 가져오려고 하면 브라우저는 실제 크게 세 가지 액션을 하게 됩니다. Fetch, Execution, Rendering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저희 클라우드, RBI,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게 되면 Fetch랑 Execution은 저희 클라우드에 있는 리모트 브라우저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수행한 다음에 사용자는 100% 안전한 렌더링 소스만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사용자 브라우저에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웹과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가져오든 간에 사용자는 절대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웹격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개의 그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드라이브-바이 다운로드로 랜섬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보면 랜섬웨어 감염이 되면 이게 다 이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다 암호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실제 랜섬웨어 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BBC를 사칭한 그런 사이트이고요. 지금 폴더에 보시면 확장자가 .encrypt로 다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페이지로 돈을 내라고 하는 걸 친절하게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웹격리를 한번 연동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브라우저, 여기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까만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는 저희가 RBI 인디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면 자체가 격리가 되면 이 아이콘이 인디케이터가 따라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격리를 통해서 실제로 동일 랜섬웨어 사이트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환경이고요. 절대 트릭 같은 거 없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실제 그 BBC 사칭 사이트에 들어갔죠. 그런데 실제 파일, 그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보게 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악성 사이트라고 하게 되면, 특히 뭐 SWG나 이런 그 어떤 보안 제품들이 탐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사이트 자체가 차단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아예 무해화 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실제 저희 클라우드에서 무해화시키고 렌더링 소스만 사용자한테 뿌려주기 때문에 이 실제 웹사이트에 악성 코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사용자는 감염이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랜섬웨어가 동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는 솔루션이죠. 그리고 HTML 스머글링, 아까 그 악성 파일을 유입하는, 밀수하는 그런 유형의 공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 블랍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new 블랍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맨 상단에 보시면 블랍 test.txt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블랍 test.txt가 다운로드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 격리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 사이트는 페이크 사이트입니다.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이 그대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정의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웹 격리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자체가 차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저희 클라우드에서 해당 파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상으로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로그4j 취약점, 제로데이 취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에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 GTNA가 과연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웹 격리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GTNA를 통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제가 JNDI LDAP,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로그4j 취약점의 JNDI LDAP 기능을 이용해서, 구문을 이용해서 다른 폴더에 있는 페이지를 제가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폴더에 있는 페이지들이 정상적으로 다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GTNA 환경에서 뭐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마저도 사실 GTNA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맨노가 가지고 있는 GTNA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 웹사이트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물론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PC에서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 조금 느릴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JNDI LDAP을 가지고 다른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버에 혹시라도 뭐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이 있더라도 웹 격리가 적용돼서 GTNA가 구현된다고 하게 되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은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메일을 또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메일 중에서 가장 방어하기 어려운 공격 중에 하나가 피싱입니다. 그래서 피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피싱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 본문에 있는 피싱 그 URL 링크를 클릭했다라고 하게 되면 맨노가 또 적용이 되면 이런 페이지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상단에 그 여러분들의 어떤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경고 문구가 떠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 자체가 피싱 사이트로 저희가 진단이 되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그 입력창들이 모두 리드 온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려서 어떤 예기치 않은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웹 격리를 적용해서 망불리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웹격리가 이제 망분리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졌던 어떤 생산성에 대한 요구, 효율성 향상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요. 현재 망분리 환경을 보게 되면 업무망, 인터넷망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망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망연계 솔루션을 이용해서 파일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물론 뭐 백신 샌드박스 CDR, 제한적 CDR 같은 거 적용해서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웹 컨텐츠, 여러분들이 업무망에서도 웹 컨텐츠를 좀 접속을 해서 받아서 실제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이런 상황이, 그렇게 하고 싶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웹 격리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업무망에 있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웹 격리에 접속해서 원하는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다운로드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할 때는 절대 원본 컨텐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무해화된 렌더링 소스만 전달을 하기 때문에 망분리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이제 내부망에서도 실시간적으로 이런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메일에 대한 URL 링크를 클릭을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망에서도 이메일을 클릭을 하시더라도 전혀 보안 걱정 없이 업무에 그런 이메일 링크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적용 방안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망분리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VDI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VDI는 사실 매우 고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어 구축, 운영뿐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데까지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웹격리가 동시에 도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기존의 VDI의 라이센스 수를 좀 낮춰서 또 웹격리와 동시에 쓰면서 또 웹격리의 사용자들이 익숙해지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웹격리에 익숙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VDI를 웹격리로 이제 100% 교체를 해서 어떤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메일을 보게 되면 업무망, 인터넷망, 그래서 이메일 서버를 심지어 2개까지도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웹격리를 이용해서 인터넷망에만 이메일 서버를 운영을 하시고요. 내 업무망에서는 더 이상 그런 서버를 운영하지 않으셔도 내부 업무망에서도 안전하게 그런 이메일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맨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 저희 이제 DOD가 될 텐데요. DOD에서 350만 명이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히트라고 하는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고객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국내 같은 경우에 금융, 그리고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 가장 많은 고객들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조직들에서는 뭔가 유출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맨노가 들어가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좀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사실 맨노를 쓰시면서 특히 웹격리를 적용을 했음에도 감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1밀리언 US달러를 보상해 드립니다. 최대 1밀리언 US달러인 거고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안 쪽에서 야 100%가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희가 그만큼 RBI라고 하는 기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나중에 기술을 한번 직접 겪어보시면 저희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무님이 조금 이제 발표 아주 잘 들었는데요. 조금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셔가지고 그거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지금 밖에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제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좀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뭐 멜로에서 이제 가장 계속 언급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 뭐랄까 웹 격리 쪽을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특화된 아주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이 웹 격리와 그 CDR은 어떻게 뭐 같은 건가요? 이게 뭐 비슷한 것 같기도 사실 하고. 제가 약간 혼돈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약간의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웹격리와 CDR은 분명히 좀 틀린 면이 있고요. 그래서 CDR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문서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문서를 받으면 컨텐츠 디스암드 한번 분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뭐 악성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재조합해서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원본입니다. CDR은. 근데 맨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서는 좀 차치하고요. 저희는 웹페이지에 대해서 그 사용자,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무해화 시킨 다음에 사용자한테는 렌더링 소스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해화 시킨다, 그 웹 소스에 대해서 무해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미지 안에도 악성 코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아니면 HTML 소스 자체에도 악성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크립트, 심지어 이미지도 다 저희 나름의 포맷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심지어 폰트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들어갈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이 아니고 완벽하게 무해화됐으면서도 원본이 아닌 컨텐츠를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DR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고요. 그래서 문서 측면에서 보면 네. 웹페이지는 그렇고요. 네. 문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문서를 인터넷에 있는 어떤 뭐 서핑을 하시고 업무에 활용을 하시려고 그런 문서를 찾게 되시는데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클릭하시면 사용자한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RBI 리모트 브라우저를 통해서 HTML5로 변환이 됩니다. 그게 브라우저에서 프리뷰로 또 만들어지고요. 브라우저에서 프리뷰가 만들어지면서 여전히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문서, 수많은 뭐 아량글도 좋고요, 뭐 MS 오피스도 좋고요. 그런 문서를 여러분들이 여시더라도 안전하게 다운로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절대 감염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CDR과는 조금 많이 틀리다. 많이 틀리다. 네네네. 적어도 저희는 원본은 아니고, 네. 네네. 서로 완벽하게 그 형태를 바꿔서 변환시킨 다음에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또 보니까 또 많이 언급하신 것 중에 그 APT와 히트는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되게 좋으신 질문. 좋은 질문을 했군요. 네네네. 그래서 APT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Advanced and Persistent Threa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진화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APT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북한이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 기밀을 탈취하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공격하는 형태의 공격이 그 APT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해킹 그룹이 정부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 해킹 그룹한테 정부가 돈을 주고 그렇게 그런 행위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APT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히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ighly Evasive Adaptive Threat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도의 탐지 회피 능력을 가진 위협입니다. 네. 근데 똑같이 APT도 위협이고 저희 히트도 위협이긴 한데 저희는 보다 기술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범주 내에서 APT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APT에서 사용되는 어떤 세부적인 기술을 저희가 히트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그 APT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범위가
A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좀 헷갈렸었는데, 네. 보니까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외부에서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장혁수님께서 한번 궁금하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특정 통신 모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특정 타사 제품이 있을 경우 두 제품의 통신 성능은 수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그리고 5G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VPN 공격에 대한 엔드포인트의 보안 대책이 궁금하다. 뭐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아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성능이 있고요. VPN, 제가 보면 두 가지를 좀 캐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성능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GTNA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게 뭐 성능이 완전하게, 사실 두 가지 옵션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온프렘 형태의 GTNA가 있을 것이고 클라우드 형태의 GTNA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맨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밴드들을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요. 맨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티브 클라우드이거든요. 그래서 네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게 되면 오토 스케일업이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뭐 오토 스케일업, 오토 스케일 다운. 그래서 사용자가 갑자기 많은 버스트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더라도, 많은 세션을 발생시키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네이티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수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VPN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PN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VPN 자체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VPN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VPN 장비를 해킹한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VPN 자체 어떤 장비를 보호하는 것도 대단히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에 있으면서도 그런 외부 공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방어라든가 아니면 저희도 뭐 레드팀, 블루팀을 다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자체 시스템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용자 대신에 그 인터넷 컨텐츠를 가져오는 게 리모트 브라우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트 브라우저는 사실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그 리모트 브라우저는 그 사용자만을 위해서 데디케이트하게 할당이 되고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다 이제 쓰고 닫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리모트 브라우저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가 받았던 정보도 다 같이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PN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공격에 대한 위협, 그런 것들을 저희는 많이 나름 상쇄하고 있고 또 불식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어서 보니까 아까 뭐 그 RBI 리모트 브라우저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질문사항이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RBI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강제화하나요?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정말 잘 아시는 분 같은데요.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그 사용자가 사실은 저희도 클라우드 솔루션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저희한테 트래픽을 강제로 보내서 저희를 통해서 인터넷 서핑이나 이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 딴에다가 그 저희 클라우드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저희 보통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팩 그 URL이 있습니다. 프락시에서 주로 사용하는 팩 URL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그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강제로 설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제화 시켜서 또 맨노로 트래픽을 보내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또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주 보니까 자, 그럼 한두 개만 더 좀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등 비정형 데이터를 고속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와 해킹 등을 통한 DB 오염 또 변조를 막기 위한 보안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요? 사실 요 내용은 그
조금 저희랑 조금 벗어나는 좀 벗어나는? 좀 벗어나는 것이긴 한데요. 네네. 어찌됐든 사용자가 GTNA를 통해서 뭔가 예를 들면 외부에 있는 원격 사용자, 재택근무자가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서버에 접속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격리가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네네. 웹격리라고 하는 게 사용자가 뭔가 올려보내는 이상 아까 제가 예에서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상한 어떤 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사용자가 접속해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을 때 다운로드 받는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웹 격리가 적용이 돼서 원본의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완벽하게 무효화된 사실 뭐 내부 서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로도 저희가 무효화시켜서 렌더링 소스만 사용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질문하고는 좀 상이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사용자랑 웹서버 사이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저희가 AC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ACR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정해진 규격의 데이터만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아직 잘 안 되신 부분은 또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또 멜로 시큐리티에서 잘 응답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거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별도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잘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대하시는 또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번 우리 상무님 발표 잘 들으셨으면은 계속 언급하신 거 잘 좀 생각하시면 아마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번 문제 한번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히트 공격이 아닌 것은 자, 1번 정적 및 동적 콘텐츠 분석 회피, 또 2번 개인 이메일과 다양한 소셜미디어 이용, 악성 콘텐츠 전송, 또 3번 알려진 IOC 탐지 방식 회피, 4번 샌드박스 실행 EX 파일. 여러분 이거 많이 발표 때 좀 언급하신 것 같은데 히트 공격이 아닌 것.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5초 나갑니다. 네. 자, 우리 상무님 이거 정답이 뭔가요? 이거는 공격이 네. 아닌 것은? 정답은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한 장의 슬라이드로 히트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네. 여기서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네, 네, 이게 공격이 아니군요. 네, 공격이 아닌 것입니다. 샌드박스 네. 실행이 이게 아니다. 네. 여러분, 이 정답은 그 창에, 그 위에 고정창에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적어주셨는데, 예전에는 이게 좀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돼서 고정창에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이번 웨비나 후에 최종적으로 그 당첨자 발표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나갑니다. 2번 웹 격리를 가트너에서 이야기하는 영문 솔루션 명칭은 이것도 많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자, 1번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2번 리무브 브라우저 인디케이터, 3번 리코더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4번 리모트 보드 인디케이터. 여러분, 이거 RBI 많이 언급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자, 5초 드립니다. 네, 상무님 정답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입니다. 네, RBI. 자, 우리 멜로 시큐리티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 솔루션 중에 웹 격리와 이런 RBI의 영문 솔루션 명칭은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우리 상무님 우리 제로 트러스트 관련해서 솔루션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안을 적용할 때 우리 멜로 시큐리티의 솔루션이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꼭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그 퀴즈 당첨자는 그 웨비나 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테니까요. 아직 떠나지 마시고 다음 세션에도 여러분들 꼭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발표해 주신 멜로 시큐리티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세션에서는 그 세시를 통해 웬과 그 보안 아키텍처를 혁신함으로써 또 기업은 위치 또는 액세스에 사용되는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과 또 서비스에 직접 안전하게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엣지와 클라우드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 환경이 필요로 하는 SD-WAN 아키텍처와 혁신성, 또 안전성을 겸비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보안 전략과 기능을 HP 아루바 우리 이한민 매니저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 뭐 아루바에서 그 SIS 시큐리티 합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이렇게 뭐 도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이따 슬라이드 발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엑시스 시큐리티라고 하는 예. 그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 업체를 저희 HP가 바로 지난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뭐 IP 카메라 그 업체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하는 업체고요. 네. 그 HP 솔루션들과의 그 결합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좀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루바는 유무선 그 인프라 네트워크 장비에 좀 최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또 기업과 또 합병을 해서 네네. 보다 나은 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 아루바가 보여줄 엣지 투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보안 아키텍처의 이런 혁신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P 이한민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엣지 투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보안 아키텍처 혁신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 엣지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 용어를 합친 엣지 투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저희 HP 아루바뿐만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유선, 무선, 보안 등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연계하고 결합해서 단순히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과 부가가치를 캠퍼스 네트워크에 제공하고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엣지와 클라우드를 서로 연결하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SD-WAN 솔루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IT 인프라의 영역들 중에서 이 엣지 투 클라우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SD-WAN 솔루션, 그리고 SD-WAN 솔루션과 연계해서 구성하는 이 SASE의 개념을 되짚어보면서 최근에 네트워크 보안 트렌드와 전망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번 세션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erprise architectures are evolving. We used to build networks from the data center out, along with a strong perimeter, and everyone's connection, applications, and user data were protected within it. But the world has changed. Users are everywhere, in the office, working or learning from home, or anywhere in between. And applications can be anywhere too, in the data center, cloud, or delivered as a service. How can you securely and seamlessly connect anyone or anything at these edge locations to the cloud and to applications? That's where Aruba Edge to Cloud Security comes in. It starts with LAN connectivity and extends to your SD-WAN infrastructure, the backbone for lower cost transport and dramatically reduced complexity. Zero trust best practices are enforced, including strong authentication, access control, and proper segmentation. And by extending Aruba ClearPass role-based access control to Aruba Edge Connect SD-WAN appliances, policies are consistent across the entire network, forming a Secure Access Services Edge, or SASE. It's an edge-to-cloud security framework that eliminates VLANs while giving you end-to-end role-based policies, dynamic segmentation, and a common UTM security layer that includes key firewall and IDS/IPS capabilities.
With over 150 security partners, including leaders like Zscaler, Checkpoint, Netscope, and others, adding your preferred cloud security vendor for your SASE approach through EdgeConnect's unique orchestration is automated and seamless. This gives you the power to shift from a legacy data center model to a cloud-centric WAN with security based on the principles of Zero Trust and SASE, including best-of-breed solutions, all at your own pace. Aruba Edge to Cloud Security, powered by Aruba ESP.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개념이 요약된 영상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네트워크 솔루션이나 아키텍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보안 정책과 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이 클라우드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IT 환경은 데이터 센터 중심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의 네트워크와 보안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죠. 중요한 서버나 데이터베이스가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내부에 위치하고 또 그 인프라를 고객이 직접 구매하고 운영까지 하던 것이 기존의 인프라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 기업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이 되고 업무 트래픽이 발생하는 장소와 디바이스가 데이터 센터와 같은 특정 위치가 아닌 여러 위치와 스마트 기기로 다양화되면서 기업 내부와 외부를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 그리고 양쪽 영역으로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던 기존의 보안 정책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거나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보안 아키텍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데이터 센터나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애플리케이션별, 클라우드 서비스별, 그리고 사용자별로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클라우드와 애플리케이션 위주의 네트워크 정책, 그리고 보안 정책만큼이나 강조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입니다.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인증과 인가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어떤 디바이스나 사용자도 신뢰하지 않겠다는 제로 트러스트 개념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외부의 보안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엣지에서부터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고 효율화된 네트워크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저희 아루바 솔루션들이 추구하는 중요 가치 중 하나인데요.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엣지와 고객의 클라우드 인프라나 고객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에서 이 둘을 서로 연계하는 매개체 역할을 SD-WAN 솔루션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SD-WAN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즉 SSE를 서로 연계하는 통합된 네트워크 구성 방식을 SASE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소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스템이나 내부의 중요 데이터에 접근을 요청할 때 때와 장소, 접근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일관된 보안 정책을 부여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것을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고요. 기존의 ACL이나 레거시 방화벽의 정책과는 달리 매우 세분화된 보안 정책을 부여해 준다는 개념이 바로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로 트러스트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IP 주소와 같은 네트워크 정보나 ID 패스워드 입력을 통한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사용자의 신원과 역할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된 사용자라 하더라도 접속 단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내부 정보와 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거나 차단할지를 사전에 미리 정의를 해둠으로써 동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동일한 단말로 접속을 하더라도 각기 다른 접근 제어 정책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입니다. 또한 접속 단말의 종류나 상태를 수동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루바의 보안 솔루션인 클리어패스의 디바이스 인사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수많은 종류의 디바이스와 IoT 기기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또 식별된 기기를 통한 접속이 누구로부터 요청되느냐를 사전에 정의한 역할 기반의 정책에 따라 허용 또는 차단하고 또 그렇게 허용된 단말로부터의 트래픽이
어느 스위치나 어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터널링이 되고 흐르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국 각 단말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동시에 인증과 인가 과정을 거치면서 또 그에 맞는 역할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역할에 따라서 접속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접속 가능한 목적지에 대해서 아루바 게이트웨이나 컨트롤러가 트래픽을 제어하게 됩니다.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또 다른 중요 요소는 바로 SD-WAN 솔루션입니다. 저희 아루바에는 엣지 커넥트 SD-WAN 패브릭이라고 하는 그 원격 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그 통합 아키텍처를 갖추고 있는데요. 기존의 업무 환경에서는 반드시 사무실 또는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된 업무용 기기를 통해서만 데이터 센터 또는 본사의 중요 시스템에 접속이 허용이 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업의 업무 환경에도 큰 변화가 생겼고 또 이제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 그리고 접속하고자 하는 단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물리적인 위치나 소유 기반의 인증 방식으로는 적절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루바의 SD-WAN 솔루션들을 이용하면 규모와 위치는 물론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연결성을 얻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SD-WAN 솔루션이 자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기능이나 한계점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보안 서비스와 통합함으로써 좀 더 진보한 원격 근무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많은 지점이나 원격 근무지에 배포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도 GUI 환경에 중앙 집중화된 관리 콘솔과 자동화 기능들을 통해서 더욱 손쉽고 빠르면서도 유연하게 네트워크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루바 엣지 커넥트 SD-WAN 패브릭 아키텍처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솔루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직원 개인의 PC나 모바일 기기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원격지의 업무 네트워크로 VPN 접속 환경을 제공해주는 엣지 커넥트 모바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루바의 무선 AP를 이용해서 재택근무 환경이나 소규모 오피스에 유선과 무선 두 가지 모두에 대한 VPN을 제공해주는 엣지 커넥트 마이크로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인 엣지 커넥트 SD 브랜치는 각 지점 사이의 WAN 회선은 SD 브랜치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이제 구성을 하고 지점 내부의 업무 네트워크는 AP와 스위치로 유무선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운영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비의 통합 운영이나 편의성, 가시성과 같은 운영 측면에서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회선과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품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으면서 WAN 가속 기능을 내장한 가장 진보한 형태의 SD-WAN 솔루션인 엣지 커넥트 엔터프라이즈인데요. 각각의 SD-WAN 솔루션들 모두에 제로 트러스트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이 장표는 앞서 설명해드린 4가지 엣지 커넥트 SD-WAN 솔루션들을 각 역할과 용도에 따라서 도식화한 그림이니 이제 앞으로 개념적으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제로 트러스트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은 단순히 트래픽을 분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용자나 사용 가능한 트래픽 또는 접속 가능한 시스템을 사전에 정의하는 보안 요소로 동작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또 어떤 IP 주소로 어떤 트래픽이 흐르는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 트래픽이 어떤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또 그 사용자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그리고 어느 장비에서 접속을 허용할지를 사전에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각 지점에서 포스 단말기나 CCTV로 식별된 장비로부터 생성된 트래픽들이 모두 동일한 SD-WAN 장비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트래픽은 사용자 아이디나 사전에 정의된 롤이라고 하는 역할에 따라서 동적으로 세분화되고요. 그렇게 분류된 트래픽들은 보안 정책에 따라서
사전에 허용된 영역과 시스템에 한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은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터널 트래픽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중앙에 팝업된 이 화면은 SD-WAN 솔루션의 트래픽 모니터링 화면 중에서 그 사용자와 또 그 사용자가 부여받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에 해당하는 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이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용자가 dev라고 하는 롤, 즉 개발자에 해당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윈도우즈 10 OS가 설치된 EBCC로 끝나는 맥 어드레스의 장비에서 접속을 했고, 아울러서 접속한 디바이스의 바이러스 검사 여부라든가 최신의 보안 업데이트 상태를 의미하는 그 시큐리티 퍼스처가 양호하다는 의미로 헬시를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화면에 보이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접속을 허용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접속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또는 접속을 허용을 하더라도 제한된 트래픽과 허용된 시스템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매우 세부적인 보안 정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중요 요소는 바로 Secure Service Edge입니다. 줄여서 SSE라고도 하는데요. SSE는 글로벌 리서치 전문 업체인 가트너에서 2022년에 발표한 그 새로운 솔루션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SD-WAN 솔루션과의 결합을 통해서 SASE 구성이 가능한 엣지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 서비스를 SSE라고 하고, 또 이 SSE의 역할과 영역을 정의를 했는데요. 결국 기존의 이제 에이전트 방식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나 하드웨어 온프렘 방식으로 설치되었던 이제 보안 솔루션 내지는 장비들이 점차 클라우드 방식을 채용하고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즉 보안 정책을 서비스화하면서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서요. 이 SSE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세 가지 요소, 즉 제로 트러스트 정책, SD-WAN 솔루션, 그 다음에 Secure Edge 서비스,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된 구성 방식을 Secure Access Service Edge, 줄여서 SASE라고 합니다. 이 SASE라는 솔루션의 영역 개념 역시 그 2019년에 가트너가 정의한 것인데요. 사실 뭐 솔루션 명칭이라든가 기능이라기보다는 그 보안 아키텍처 또는 보안 정책을 구현하거나 정의해 줄 수 있는 그 구성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개념이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이 기존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역할을 침범하지 않았거나 또 서로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각 솔루션들이 이 클라우드라는 공통적인 IT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Secure App Gateway, 방화벽, IDS, IPS, 안티바이러스, 데이터 유출 방지, 안티디도스 등 이 온프레미스 방식의 하드웨어나 에이전트 방식의 보안 솔루션들, 즉 이 시큐어 서비스 엣지가 점차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고요. 이런 시큐어 서비스 엣지가 SD-WAN 솔루션과 마치 하나의 플랫폼과 같은 형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트너가 SASE라고 지칭하게 된 것이죠. 앞서 잠깐 그 사회자분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한데요. 그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달인데요. 그 올해 3월에 저희 HPE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 Secure Service Edge의 업체 중에 하나인 엑시스 시큐리티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엑시스 시큐리티는 그 Secure App Gateway나 클라우드 접근 제어 브로커, CASB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이자 업체입니다. 이번에 저희 HPE가 엑시스 시큐리티를 인수를 함으로써
SASE 구성을 통한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이제는 더 이상 그 서드 파티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시일 내에 더욱 직관적이고 세밀한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엑시스 시큐리티 인수 합병 이전에도 저희 아루바의 SD-WAN 솔루션들은 SASE 구성에 최적화된 솔루션인 만큼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과 연계 구성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업체인 Zscaler와는 SD-WAN 오케스트레이터의 GUI 화면에서 몇 가지 정보의 입력과 드래그 앤 드롭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손쉽게 연계가 가능하고요. 또 API를 통해서 유연한 시스템 통합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obility, IoT, and the unprecedented growth in people working from home is making network security a bigger challenge than ever, especially as threats get more sophisticated and the traditional network perimeter disappears. Aruba Zero Trust Security, a key part of Aruba ESP, ensures that zero trust best practices and controls are applied consistently across the network, including remote and home offices. So, how does Aruba Zero Trust Security help keep your network safe? Zero Trust is a framework built on the concept that you shouldn't trust any entity, inside or outside of your network, which means we start by knowing what's on your network. Aruba ClearPass Device Insight lets you see everything from traditional devices like tablets and laptops to today's IoT devices like security cameras and printers. So if a printer looks like a laptop and its fingerprint is wrong, then you know there's a problem. Now that you know what's on your network, it's time to apply strong authentication and role-based policies. Aruba ClearPass Policy Manager gives IT teams what they need to monitor and enforce access control, regardless of location or time of day. So no need to connect that printer that's acting like a laptop. With Aruba Zero Trust Security, it would have never been authorized to connect in the first place. Least access privileges and segmentation then let you enforce policies across wired, wireless, campus, branch, and even work from home networks using Aruba Dynamic Segmentation. This automatically keeps different users and devices separate from each other on the network. And the final element is our robust VPN support. This makes it easy for organizations to extend the corporate network to remote environments, even for employees working from home. With an ecosystem of over 150 technology partners, we can extend Aruba Zero Trust Security to best-of-breed solutions that include two-factor authentication, next-generation firewall rules, and even endpoint security. As a core component of Aruba ESP, our edge services platform, Aruba Zero Trust Security means your network is always protected, no matter what the threat. For more information, go to arubanetworks.com/zerotrust.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통해서 저희 아루바의 제로 트러스트와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 정책, 그리고 시큐어 서비스 엣지와 SD-WAN 솔루션을 결합한 그 SASE 구성을 통해서 엣지에서부터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네트워크 접근성이나 연결성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을 중심으로 하는 좀 더 진보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 아루바의 솔루션 아키텍처를 통해서 기존 대비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수준 높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한 엣지, 그리고 그 엣지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하는 유선, 무선, 보안, SD-WAN 등 모든 솔루션들이 엣지 서비스 플랫폼, 즉 아루바 ESP 솔루션 아키텍처 안에서 엣지 투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한민 매니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신 점 많이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우리 아루바에서는 아루바 엣지 커넥트 엔터프라이즈 쪽을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네, 이- 맞습니다. 저희 SD-WAN 솔루션입니다. 네, 이 단어가 계속 기억에 남는데 네. 이거 뭐 차별점이 있나요? 뭐 한 3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아, 네. 뭐 여러 가지 저희 솔루션들의 장점이 있는데 크게 뭐 3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편의성이고요. 편의성. 네. 네. 그 오케스트레이터의 한 화면에서 GUI에서 모든 장비의 정책이라든가 운영, 모니터링, 뭐 여러 가지 기타 기능들을 거의 90% 이상의 기능들을 GUI로 한 화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시성입니다. 가시성. 그동안 레가시 방식의 WAN 솔루션들이나 뭐 VPN, 뭐 라우터, 방화벽을 통한 그런 솔루션들로 이제 구성이 됐던 WAN 인프라에서는 세부적인 트래픽 뭐 현황들이라든지 실시간 데이터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아루바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에서 좀 가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와 실시간 트래픽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 하드웨어 기능으로서 많이들 이제 구현하고 적용했던 그런 WAN 가속기를 저희 엣지 커넥트 엔터프라이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장비들이 내장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 라이선스를 이제 액티베이션 하는 걸 통해서 필요한 지점에 필요한 양만큼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WAN 가속 옵션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런 장점들이 있었군요. 네. 이번에 또 그 채팅창에 또 여러분들 많은 질문해 주셨는데 네. 좀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모두 이제 강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다고. 네. 네. 자, 조금 한 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기존의 그 다양한 포인트 솔루션들로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한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HP 아루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를 한다고 하면 네. 기존 솔루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 박일규 씨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네. 네. 음. 뭐 기존에 저희 아루바 솔루션을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나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전혀 다른 벤더의 솔루션들이나 뭐 그런 그 레가시 방식의 솔루션들이 구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전체를 다 한 번에 뭐 교체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예. 특히나 보안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이 보안 정책을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루바의 뭐 유선과 무선 그리고 SD-WAN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면서 점차 단계별로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식을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고객의 그 네트워크 인프라나 보안 정책이 기존과는 동일하거나 내지는 동일하는 것을 또 넘어서서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그 유지를 하면서 유지하면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꺼번에 고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네.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혁수 씨. 클라우드 이용할 때 보안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면 운영자 인건비까지 추가되어서 별도 비용이 증가하던데 하드웨어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안까지 강력하게 하려면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아, 네. 약간 비용 절감 포인트 측면에서 네, 질문을 주신 것 조금. 같은데요. 네, 사실 기존의 솔루션들을 또 새로운 솔루션으로 변경을 하고 또 신규로 구축을 하고 네. 또 새로운 솔루션의 그 기능이라든가 또 운영 인력들을 또 확충을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비용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좀 왕왕 발생을 하는데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뭐 예를 들면 뭐 투자 비용이 뭐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회선 운영 비용이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줄어든다거나 뭐 이런 측면에서라기보다는 네. 기존에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정책을 좀 더 효율화하게 되면 뭐 회선의 사용 그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은 인력으로도 다수의 장비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효과를 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그 새로운 장비를 더 추가하거나 라이선스를 서브스크립션 방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좀 길게 보셨을 때는 훨씬 그 운영 효율성이나 투자 대비 그 장비에 대한 어떤 ROI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또 장현수 씨도 질문 좀 받겠는데. 좋은 질문 많이 주고 계시네요. 네, 이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련 질문과 유사한 질문인데, 멀티 클라우드 환경 애저도 이용하고 AWS도 이용하지만 애저 부분과 AWS 부분이 직접적으로 서로 무관하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까? 멀티 클라우드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멀티 클라우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구성이기도 하고 예. 또 여러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을 운영하는 고객사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같은 사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사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그 니즈에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든지 그다음에 그 AWS의 그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동시에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또 있고요. 또 그런 클라우드 위치에 설치된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접속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아루바의 SD-WAN 솔루션이 그 버추얼 이미지 형태로 각 클라우드 플랫폼에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직접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버추얼 형태의 솔루션들을 인테그레이션 해서 그 솔루션들을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멀티 클라우드 운영,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런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방식의 어떤 네트워크나 상면 임대 서비스를 하는 이런 벤더들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정 벤더나 제품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런 그 해외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나 플랫폼을 또 활용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다양한 환경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딱 2개 정도만 하고 이제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기존 웹 프록시와 네트워크 DLP를 사용하고 있다면 세시 솔루션을 적용 불가능한지 일부 기능만 적용해서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네. 또 기존 개별 솔루션을 사용하던 고객이 SSE로 전환한 사례의 경우 어떤 이유로 전환했는지 궁금하다. 네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답을 드리자면, 예. 기존의 웹프락시나 DLP 솔루션과 같은 이런 정보 유출 방지 이런 솔루션들의 또 장점도 있을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안 정책을 전혀 다른 성격의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을 이제 유지를 하시면서도 동시에 일부 필요한 트래픽들, 그리고 특정 어떤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나 특정 트래픽에 한해서만 시큐어 엣지 서비스 쪽으로 트래픽을 태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거 굉장히 유연하게 초기 정책들을 적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존의 개별 솔루션을 사용하던 고객이 SSE로 전환하게 된 어떤 사례 내지는 그 기대 효과가 뭐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조금 단순화하고 통합을 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그 보안 엔진들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그런 솔루션의 정책들을 구현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쉽게도 국내보다는 지금은 해외에서 그 시큐어 서비스 엣지에 해당하는 그런 그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 시 각 클라우드 간의 서비스 동기화 방안은 무엇인가? 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 간의 서비스 동기화. 네.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약간 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예. 그 각 클라우드 환경에 뭐 서버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중요 시스템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각 시스템들을 서로 연계하거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 그걸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서로 연계를 하고,
그 트래픽들이나 보안 정책들을 하나의 솔루션을 통해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손쉽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분이 좀 이렇게 질문 요청하신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좀 우리 강사님께서 답변해 드렸고요. 또 궁금한 사항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거나 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또 후에 또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퀴즈 시간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나갑니다. 시큐어 앱 게이트웨이나 클라우드 보안 접근 브로커 등 웹사이트 클라우드 서비스 및 개인 애플리케이션 접근 제어 정책을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뭐라고 하나요? 자, 1번 시큐어 서비스 엣지, SSE, 2번 액세스 포인트, 3번 랜 인프라, 4번 위치 기반 서비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5초 나갑니다. 문제 너무 어렵나요? 글쎄 뭐 쉽게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들으셨으면은 이거 뭐 좀 힌트가 있나요? 나머지 세 가지하고 조금 다른 답안이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딱 보기에도 뭔가 좀 특이하네요. 네. 한 군데 좀 약간 튀는데. 자, 여러분 정답 우리 말씀해 주시죠, 매니저님. 네. 정답은 1번 아. 시큐어 서비스 엣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네. 나머지 세 가지와는 좀 다른 형태로 답안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요? 네.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했던 그 보안 서비스다라는 네. 측면에서 시큐어 서비스 엣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맞추셨죠? 네. 창에다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비즈니스 주도형 오버레이를 통해 회선 및 애플리케이션 성능 최대화가 가능한 아루바의 SD-WAN 솔루션 명칭은 무엇인가요? 자, 1번. 클리어 패스, 2번 CX 스위치, 3번 메리디안, 4번 엣지 커넥트 엔터프라이즈. 이것도 많이 막 언급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특정 솔루션 명칭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속 이런 게 뭐 이렇게 미리 막 해답을 막 주신 듯하게 이렇게 우리 강사님께서 얘기했을 텐데. 자, 5초 나갑니다. 5초 드렸나? 네, 정답은 뭡니까? 네, 정답은 4번 엣지 커넥트 엔터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아루바의 SD-WAN 솔루션 명칭은 엣지 커넥트 엔터프라이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또 끝까지 우리 이현미 매니저님과 아루바에서 제공하는 그 제로 트러스트 관련 이런 솔루션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뭐 참고로 지금 또 끝나셨다고 나가실 게 아니라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견들 많이 달아주시고 또 기타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향후에도 프로그램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협회에서 진행한 그 JTNS 2023 행사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막 그 보안에 대해서 사고들이 많습니다. 각 사에서 오늘 들으신 우리 두 기업의 이런 솔루션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셨다가 보안을 잘 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기업의 경제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